안녕하세요. 김세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깨입니다. 피아노를 배우다 보면 어깨를 좀 풀어봐라 또는 어깨를 좀 내려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 단순하고 어쩌면 반쪽짜리 조언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이 말들에는 어깨 어디를 어떻게 어떤 감각으로 써야 하는지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아주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걸 통해 피아노 테크닉을 훨씬 더 유려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어디서 배울 수 없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주하면서 정말 운이 좋게 체득한 감각이니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 영상에서 계속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피아노는 이런 손가락의 독립이 아니라 팔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치는 악기라는 것이었죠. 또 그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합니다.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이전 영상들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은 주로 제가 손목의 무게중심 이동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깨 중심도 손목 중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다만 어깨 감각은 영상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오늘 최대한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손목같이 우리 어깨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그 어깨 사용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 손가락 하나하나가 어깨 서로 다른 부위와 그 중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왜 어깨가 올라가고 왜 팔이 뻣뻣해지고 왜 특정 손가락이 말을 안 듣는지 한 번에 이해가 가능합니다. 먼저 엄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엄지를 타고 올라오면은 그 중심은 어깨의 전면, 즉 가슴과 맞닿아 있는 이 앞쪽 어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를 칠 때는 이 앞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슴 방향으로 이 엄지를 밀게 됩니다. 앞쪽 어깨가 미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연필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또는 병뚜껑을 열 때, 문 손잡이를 돌릴 때 우리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의 동작을 이 엄지로 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몸의 전면 어깨 감각만, 여기 앞쪽 어깨죠. 어깨에 옆도 있고 이 뒤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전면 어깨 감각만 과도하게 활성돼 있는데 이 중심이 여기에 고정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어깨에 중심을 두고 피아노를 칠 때도 이런 식으로 어깨가 올라가고 이렇게 목이 긴장되고 팔 전체가 뻣뻣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새끼손가락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새끼의 중심을 타고 올라가면 어깨 후면, 등과 맞닿아 있는, 쉽게 말하면 이 뒤쪽 겨드랑이 근처에 이 뒤쪽 어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한마디로 우리 몸의 뒷면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건데 등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엄지를 잡은 상태가 아니라 엄지를 이렇게 펴서 이 중심이 엄지에 있던 거를 이렇게 펴서 새끼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등을 훨씬 더 잘 쓰게 됩니다. 턱걸이를 할 때도 이렇게 엄지를 펴면 등으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반대로 이 후면 감각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깨가 엄지 중심에 이렇게 전면에서 이런 식으로 힘들게 턱걸이를 하게 됩니다.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굳어진 상태죠. 이것은 중심이 전부 엄지, 즉 몸의 전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는 어깨가 올라가고 뻣뻣해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 모든 중심이 엄지, 그리고 그 뿌리인 전면 어깨, 즉 몸의 앞쪽에만 머물러 있고 이 중심을 후면으로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끼손가락입니다. 새끼를 칠 때 이 뒤쪽 겨드랑이, 이 후면 어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깨의 뒷면이, 뒤쪽 어깨가 이 새끼손가락을 앞으로 밀어서 건반을 푸시해주는 느낌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면에 엄지가 있다가도 전면에서 후면으로 와서 새끼를 이렇게 푸시해줍니다. 전면에 이렇게 엄지가 있다가도, 전면에 있다가도 옆을 통해서 이제 어깨 후면 쪽으로 이런 식으로 쳐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옥타브 칠 때도 상행을 할 때 이 뒤쪽 어깨가 이런 식으로 가줍니다. 반대로 중심이 여전히 엄지, 전면 어깨에 있을 때는 이런 잘못된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에만 있죠? 그래서 치려고 하면 몸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런 모양도 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정말 많습니다, 문제가. 아무튼 새끼를 치는데 엄지가 뻣뻣해지는 이유도 사실은 이 어깨 중심이 뒤로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면 어깨와 후면 어깨 사이에서 중심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하위 관절인 팔꿈치, 손목 그리고 각각의 손가락들도 자유가 생깁니다. 당연하게도 이 모든 관절, 팔의 시작은, 즉 팔의 뿌리는 결국 어깨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그러면 엄지를 보겠습니다. 의외로 중심이 이 엄지에 있으면서도, 이 전면에 있으면서도 정작 엄지조차 제대로 못 쓰는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엄지를 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전면 어깨, 감각적으로는 가슴 앞쪽에 있는 이 어깨가 앞으로 팔을 밀어주면서 치는 느낌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앞쪽 어깨로 팔을 밀어주면 됩니다. 이런 테크닉이 나오는 곡을 한번 쳐볼 건데요. 여러 곡을 통해서 이 어깨 중심 이동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실전에서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쇼팽의 즉흥환상곡, 이런 식으로 되는데 왼손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곳, 여기가 이제 펄스가 있는 곳이죠. 하나, 둘. 거기를 보면 이제 5번 아니면 4번입니다. 새끼 아니면 4번인데 제가 새끼는 어깨 뒤쪽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어깨 뒤쪽으로 이걸 푸시를 해주는 겁니다. 어깨 후면입니다. 절대 전면에서 이게 아닌 겁니다. 어깨 후면. 그리고 이거는 반복이기 때문에 이제 왼손은 생략하도록 하고 오른손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게 1, 2, 3번이죠? 그럼 1번, 2번, 3번이니까 전면 쪽이겠죠? 새끼 쪽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깨 앞쪽으로, 가슴 쪽으로. 너무 쉽죠? 중심이 절대 중심을 고정시킨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면을 쓴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1번이 빠졌죠? 2, 3번만 치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다 좀 더 중간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는 전면, 중간. 너무 쉬워요. 아무런 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엄지부터 시작하니까 전면에서 중간을 통해서 후면으로 오죠. 어깨 앞쪽에서 뒤쪽으로. 앞쪽에만 있으면 벌써 이렇게 손 뻑뻑해지고 아픈, 무대에서 딱 멈추기 좋은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절대 그거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절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를 믿고. 전면에 너무 얼마나 쉬운지 보세요. 그냥 어깨가 가이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관절들도
손목과 팔꿈치도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면으로 또 왔죠? 새끼에서 중간을 통해서 4번은 약간 또 후면, 전면, 후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전면, 중간, 전면, 중간, 전면, 후면으로 또 와줘야겠죠. 이렇게 전면에서 후면으로. 아무런 힘이 없죠, 손가락에. 너무 유려하고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쇼팽 강아지 왈츠 시작. 이렇게 되는데 2번이죠. 전면입니다. 엄지만큼의 전면은 아니지만 중간보다 조금 더 전면.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엄지가 있단 말이죠. 약간 전면, 완전 전면, 제일 안쪽. 이런 식으로 되는데 펄스가 있는 곳을 보면 1번, 4번. 그래서 전면 어깨 한번, 후면 어깨 한번, 전면, 후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절대. 이게 한국에서 흔히 가르치는 로테이션인데 엄지가 내려가고 새끼가 올라가라. 이미 왈츠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로테이션이 아니라 펄스는 엄지에도 올라갈 수 있고 4번에도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손가락에도 그 펄스가 존재한 곳엔 손목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뭐 근데 그거는 박자에 관한 얘기니까 일단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 일단 어깨 중심을 보면 어쨌든 전면, 후면 4번이니까 아주 근사한 왈츠 리듬이 완성됐죠. 제가 굉장히 과장한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박자를 탄다는 거예요. 후면, 전면, 엄지로 왔으니까 다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후면, 전면, 중간을 통해서 전면,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그 다음 리스트의 사랑의 꿈. 다 엄지 전면이 가죠. 또 아르페지오 이렇게 할 때 또 엄지가 내려가서 이렇게 돌리라고 하죠. 로테이션. 그게 아닌 겁니다. 전면 어깨가 엄지를 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왼손도 전면 어깨. 제가 뭐 특정 피아니스트를 흉내내는 건 아니고 이런 연주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걸 라이브로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소리가 어떤지. 굉장히 딱딱하고 기계적으로 들릴 겁니다. 다 많은 피아니스트들도 이런 문제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면에만 있는 거죠. 우리 생활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그 실제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뭐 유튜브로 들으면 뭐 다 음향이 이렇게 보정이 돼가지고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어쨌든 어깨로 다시 돌아서 앞쪽 어깨. 너무 유려하죠. 보이싱도 편합니다. 무게중심으로 보이싱을 하니까. 그리고 이것도 앞쪽에서 후면 어깨로 갔다 오죠. 보이시나요? 앞쪽 어깨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전면 어깨 쪽인 겁니다. 2번이니까 막 후면이 아니라 전면을 이용해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오케이, 다음 곡 베토벤 열정 1악장. 너무 편하게 쳐지죠? 어깨를 쓰니까. 이러고 소리 안 나고 씹히고 다 이게 무게중심 이동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100번 치면 100번 다 소리가 납니다. 너무 편해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가락도 너무 자유롭고 어깨가 가주니까. 전면 어깨, 엄지손가락이니까. 새끼는 이제 왼쪽은 새끼죠. 그러면 왼쪽은 후면 어깨. 100번 쳐도 다 100번. 피아니 CC모로 소리가 나요. 도, 전면 어깨라 했죠. 가슴으로 밀어줍니다. 2, 3번 중간 어깨. 너무 쉬워요. 트릴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예. 뭐 제가 손가락 이런 게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중심 이동을 잘하는 겁니다. 다시 전면. 똑같이 치는 느낌도 안 납니다. 저는 지금 피아노를. 엄지, 중간 어깨, 전면. 바깥쪽으로 이제 전면 어깨에 있다가 중간 쪽으로 옮겨줍니다. 아주 그럼 자연스러운 노래가 되죠. 또 전면. 이것도 측면으로 중간 쪽으로 옮겨줬죠. 이게 아니라 측면 쪽. 여기도 전면에서 그대로. 이게 아니라 측면으로 중간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후면을 돌아서.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죠? 근데 이러면 손가락으로 안 돼요. 정말 많이 보죠. 그냥 가세요, 어깨를. 그럼 100번을 쳐도 됩니다. 처음부터 오른손 전면, 왼손 후면. 옆으로. 다시 전면. 약간 과장할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 좋게. 전면, 옆으로, 중간. 다시 전면. 다시 전면, 옆으로. 왼손 바깥으로, 뒤쪽으로. 어깨. 다시 전면, 중간. 중간, 그러니까 후면 쪽으로, 전면에서. 중간. 이런 식으로요. 뭐 3악장을 쳐도 바깥쪽으로 갔다가 다시 전면으로 갔다가. 어깨를 보시면 절대로 이게 아닌 겁니다. 왼손조차도 전면에서 후면으로. 그 댐이 달라요. 그 울림이 다릅니다. 이렇게 치면 소리 자체가 꽉 차요. 홀이 피아니시모에도 꽉 차고. 절대로 이런 거 안 합니다. 전면으로. 2악장을 쳐도 새끼로 가니까 앞에 갔다가 뒤로 갔다가. 절대. 아무리 막 내가 음악을 느끼는 척해도 다 끊깁니다. 이건 그냥 본인 머릿속에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목소리처럼 바깥쪽, 중간, 안쪽.
똑같죠. 후면, 전면, 후면. 너무 유리하죠? 이것도 전면, 후면. 아시겠죠? 이 차이를. 전면에만 계속 있는 거. 정말 탑급 피아니스트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치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실제로 들어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이게 기계적이고 음악적이지 않게 들리는지.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고, 뭐 이 토픽에 대해서 뭐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좀 이런 부분은 좀 알아듣기 힘들었다, 아니면 좀 헷갈린다, 이런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글로나마 좀 더 보충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